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쓰러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구내염, 장염, 편도염, 관절염 등 만성염증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몸이 망가졌을 때 경험한 증상들입니다. 면역력과 기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실제로 아침마다 꿀 한 스푼 먹고 경험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약 같은 꿀 정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1년 이상 매일 아침마다 꿀을 먹었는데요. 꿀을 먹게 된 계기는 면역력이 떨어져 편도선염이 자주 걸려서였습니다. 편도선염 증상은 목이 부으면서 열이 나고 몸살 감기 증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 6월에 작성한 블로그 글인데요. 심각했던 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편도선 절제 수술까지 고민했었는데요.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고통받았던 제가 아침마다 꿀을 한 스푼 먹고서는 편도선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재 1년 이상 편도선염에 걸린 적이 없고 감기도 사라졌습니다. 꿀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보약이고 천연 항염 식품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과산화수와 데틸글리옥살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균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식품을 넘어 의약품과 미용에도 사용했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벌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력을 복돋우며 배변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꿀이 피로회복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나 과당은 체내에서 더 이상 분해될 필요가 없는 단당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력이 딸리거나 만성 피로이신 분들이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체내로 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참 기특하죠. 그리고 벌꿀 내에서는 대장균 등의 세균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치유되고 무균 상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 아카데믹 메디컬 의료미생물학과 세바스찬 박사는 벌꿀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세균을 예방하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 군인들은 꿀을 응급처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꿀은 상처에 바르면 감염을 예방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군인들은 전투 중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또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시신은 꿀에 담겨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꿀은 방부제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사를 하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꿀을 드셔보세요. 설사가 왜 생길까요? 몸에 있는 안 좋은 세균을 배출하려고 설사를 하는데 꿀을 먹으면 그 세균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설사가 멈추기도 하고요. 또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먹고 자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뇌로 트립토판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며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잘 아시겠지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꿀을 섭취하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꿀의 효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을 해결해주고 면역력과 기력을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전에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꿀은 크게 사양벌꿀과 천연꿀 두 가지인데요. 사양꿀은 벌통 앞에 설탕물을 넣고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꿀이며 천연꿀은 벌들이 꽃에서 직접 채취하는 꿀입니다. 천연꿀은 사양꿀과 달리 채취하는 원료가 다른 만큼 칼륨, 미네랄, 칼슘,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꿀의 비타민C 함량은 사양꿀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러면 사양꿀과 천연꿀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품 뒷면에 식품 유형, 원재료명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양꿀의 경우 사양벌꿀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천연꿀의 경우 그냥 벌꿀 또는 자연산 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동위 원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탄소 동위 원소비가 마이너스 23.5% 이하를 천연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동위 원소비가 사양 벌꿀은 마이너스 17%, 천연꿀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농축꿀인지 숙성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천연꿀 중에서도 농축꿀과 숙성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축꿀은 인위적으로 수분율을 낮추기 위해 열로 살균 처리하는 꿀이고요. 숙성꿀은 벌이 스스로 수분을 없애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꿀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숙성꿀은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꿀이죠. 농축꿀은 아무래도 열 처리를 하다 보니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고 숙성꿀보다 효소와 미네랄 함량이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꿀을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꿀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공복에 적당한 양의 꿀을 섭취하면 효소로 인해 소화를 촉진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감미료로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약 체질이나 만성 염증, 만성 피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잠자기 1시간 정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당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성인 기준 50g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5g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꿀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30g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른 수저 한 스푼이 약 20g 정도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꿀이 혈당을 높이지 않냐는 거인데요. 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늦게 오르는데 꿀과 설탕의 혈당 지수는 각각 55, 68 수준입니다. 꿀 칼로리는 100g당 평균 300칼로리로 300g 정도 먹는다고 해서 100칼로리 내외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하루 30g 정도의 꿀은 섭취가 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꿀의 효능과 고르는 법, 먹는 방법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온몸에 염증이 생겨 아팠습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니 저의 몸은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감기가 걸리든 어떤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어리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런 몸 상태로는 절대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제 인생의 1순위가 되었고 하나하나 건강관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매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싹 다 바꿨습니다. 건강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씩 실천하니 망가진 저의 몸과 정신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잘 사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2022년 기준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라고 합니다. 남은 여생 동안 아프면 삶의 질은 확 떨어지고 자식에게도 손을 벌려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저의 삶에서 1순위이며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꼭 클릭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